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 상상, 가설, 추리, 1000%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소화가 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자, 뷰어 시리즈 데이터베이스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야 될 거. 자, 일단 다는 안 넣고 그동안 데이터베이스 한 것 중에 자, 허목 콜베르. 이 허목 콜베르는 제가 다음에 조만간 할 거고, 허적 니콜라스 푸케 장애빈 퐁파드로 부인에 대해서는 지금 DB가 이미 완료되어 있고, 자, 이 숙종, 허적, 허목 이 라인에 관련된 이야기, 사건 오늘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허목과 콜베르 이야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시간 내서 봐야 될 게 바로 카페에 제가 링크 부분에 척추동해비, 허목 관련 시간 나신 분들은 이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일단 알고 있는 분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척추동해비와 허목에 관련된 이 약간 동화 같은, 신화 같은 이야기, 요거 한 번씩 참고로 미리 봐 놓으시면 다음에 제가 허목하고 콜베르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좀 소화하기가 쉽습니다. 허목, 콜베르. 자, 예속 논쟁. 예속 논쟁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복상 문제. 1659년, 1674년 기해예송, 갑인예송, 서인과 남인의 대결. 효종 사후, 현종 때 기해예송, 효종비 사후, 숙종 때 갑인예송. 자의 대비가 상복을 어떻게 입어야 된가? 서인은 1년설, 남인은 3년설. 서인이 이겼죠. 효종은 적장자가 아니다. 왕과 사대부에게 적용되는 이해와 같다. 신권 강조. 남인, 효종은 적장자가 될 수 있다. 왕과 사대부에게 적용되는 이해는 다르다. 왕권 강조. 그리고 이제 갑인예송 때는 9개월 1년. 처음에 서인, 남인 승리한 예송 논쟁, 복상 문제, 서인과 남인의 대결, 신권과 왕권의 대결, 즉 효종의 적장자 문제. 소현세자, 동생, 그 문제죠. 장자냐, 장자의 자리를 찬 문제의 대립이지만 본질은 그러한 것이 왕권에게만 적용되어져야 되냐, 아니면 사대부들에게 공용되어지는 법을 정해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왕권, 왕만 특별대우 받느냐, 사대부들, 귀족들도 똑같은 법에 적용되어지냐에 대한 정치적 싸움이다. 물론 이제 한반도적 기록은 이 복상 문제로, 제사의 복상 문제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거와 같은 사건, 자, 방금 말한 왕권과 사대부, 서인 율곡합하는 왕족도 일반 사대부와 동일한 예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보편주의적 입장, 서인 사대부. 자, 남인 태계학파는 왕족에게 특별한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특수주의 입장, 왕권. 자, 이게 유럽사에서는, 프랑스사에서는 어떤 사건인가? 자, 이거 이제 루이 14세. 약간 소녀 시절 느낌. 바로 프롱드의 난이다. 프롱드의 난도 1차, 2차가 있죠. 1차는 의회의 난, 2차는 왕자들의 난. 1648년, 1649년 1년간, 1651년, 1653년 3년간 13. 프롱드의 난이 일어납니다. 물론 예속 논쟁하고는 연차가 다르죠. 1659, 1674. 근데 큰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프롱드의 난 1차, 2차. 결국은 이 프롱드의 난도 이제 마자렌과 오스트리아 엔 여왕의 섭정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고, 귀족들하고 대립 구도이다. 본질은 단순하게 이야기했을 때는. 근데 그 귀족들이 이 왕권을 가진 왕족들 또는
귀족들의 대표가 되는 의회들하고 대립이 되는 구도죠. 물론 루이 14세가 어렸을 때. 실질적 여기에 관련된 인물 마자랭이지만 오늘은 마자랭 이야기보다는 콩대 1차 프롱드난에서는 왕종 왕권에 합류하고 1차 때는 튀렌 귀족에 합류하고 2차 때는 콩대가 귀족 튀렌이 왕족 그 다음에 나중에 콩대는 다시 스페인하고 프랑스 전쟁에 스페인 편을 들었다가 나중에 루이 14세에게 그 용서받는 콩대하고 튀렌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콩대는 또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콩대가 청나라사에서는 누구였는가. 그래서 콩대와 튀렌 프랑스의 장군 이 인물들도 관련 있는 바로 프롱드의 난. 즉 이 프롱드의 난의 본질은 로마 교황과 신권, 귀족 즉 로마 교황의 프랑스의 간섭 또는 신권, 신에 대한 개념, 귀족들이 이쪽파가 되는 거고 이 왕 쪽은 우리가 에도마프 개념으로는 일본 개념으로는 대장군, 쇼군 되는 거고 왕권이 되는 겁니다. 왕권과 사대부. 예수 논쟁은 프롱드의 난. 그리고 또 이거에 관련돼서는 또 나중에 그 디테일은 눈알 시리즈에다가 하면서 제가 또 데이터베이스 할 겁니다. 일단은 요거다. 이게 느낌이 오시는 분들은 금성이 사이는 이야기가 소화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교황 신권 왕권이 붙어서 프롱드의 난 이후로 이제 마자랭을 거쳐서 루이 14세가 왕권 신수설로 강력하게 제압을 하죠. 프랑스 귀족들을. 그리고 베르사유 궁정을 만들고 베르사유 궁정에 다 집합시켜서 그리고 베르사유 궁정을 만들기 이전에 푸켓 재무장관 푸켓 바로 이 이야기 수없이 많이 했으니까 포인트만 찍겠습니다. 바로 니콜라이스 푸켓 허적 사건 이 사건이고 그 후에 콜베르를 등용을 하는 거죠. 자, 이 그림은 루이 14세 콩테 세네프 전투 승리 후 베르사유 궁정에 알린 그랑콩테 환영식. 그랑콩테는 월계관을 앞세우고 정중히 루이 14세에게 향해 계단 양쪽에 노익한 적의 깃발이 걸려있고 이는 프롱드 사건에 가담했던 콩대의 유배 생활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루이 14세가 절대왕권 즉 절대왕권이란 개념은 기존의 이 왕권을 로마 교황의 영향력 아래 눌러 있었으면 로마 교황의 필요 없고 바로 신적인 신이 직접 나에게 왕권을 허락하였다. 그래서 강력한 정치를 하는 거죠. 강희제, 루이 14세 숙종은 흔히 황국 정치로 여러분들이 각인되어 있고 강희제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리고 루이 14세의 왕권 신수설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권 신수설을 프랑스사에서 만들어내는 건축과 또는 그 어떤 신화적 이야기가 재구성되어지는 거다. 이게 청나라 때 예수회가 천주교적 개념을 들고 왔다는 이야기하고 일맥하는 겁니다. 그리고 숙종 때는 송시열, 노론의 우두머리, 송시열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 왕권 신수설하고 천주교적인 칼라의 재구성하고 굉장히 매칭이 되는 사건 이전에 일어났던 게 바로 쉽게 말하면 왕권과 귀족,
왕권과 사대부의 대립, 구도의 다른 기록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왕권 신수설. 즉, 여기서부터 이제 그 신화적인 거, 로마, 그리스, 기타 등등, 시오니즘, 기타 등등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루이 14세, 강희제. 자, 옆에는 우리가 숙종어진이라고 추정되는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는 거죠. 소화들 잘 하시고, 일단은 소화들 잘 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멤버십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뜻 있는 분들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